안녕하세요. 에리카공화국 여러분, 에리카입니다. 왕초보 영문법 8품사 중 7번째 단계 접속사 오늘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접속사란 바로 무엇이냐? conjunction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JC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디 JC?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 고속도로를 타시잖아요. 그럼 아마 IC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C는 바로 뭐죠? 인터체인지의 약자예요. 그럼 JC는 뭐의 약자이냐고요? 바로 정션의 약자예요. 오늘 배울 conjunction의 정션, JC의 약자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연결해주는 말이에요. 그럼 과연 무엇을 연결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접속사 conjunction은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연결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전치사 배우셨을 때 구에 대해서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절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저 구를 배우기는 했지만 뭐가 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구 설명을 해드리면서 절까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란 바로 무엇이냐? 구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예요. 구에 대한 하나의 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문 한번 보실까요? The book, the table is mine.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문장에는 구가 하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구 형태가 있는데 준동사도 물론 구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치사를 그대로 받아서 그냥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장엔 전치사 구가 있죠. 우선 먼저 전치사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전치사는 바로 on the table의 on이 바로 전치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치사는 늘 항상 명사 앞에 존재하잖아요. 관계 있는 명사는 어디에 있죠? 바로 북이 아니라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가 바로 관계가 깊은 명사가 되죠. 이것은 하나의 구를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책.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북을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를 수식하면 무슨 구죠? 그렇죠. 형용사구가 되는 거예요. 구는 이렇게 세 가지의 품사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품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뭐냐? 명사 역할하면 명사구가 되죠.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어, 그리고 보어,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명사구로서 주어, 보어, 목적어 말고 또 어떠한 구도 있는지 알아보실까요? 또 다른 구는 바로 뭐냐면 지금 보신 형용사구가 있고요. 그럼 형용사는 무슨 역할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를 수식해주고 또 저번에 전치사 파트에서 배워보셨죠?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사구도 있어요. 부사구는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부사가 하는 그 역할 그대로 하죠.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수식이 바로 부사구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셨나요? 자, 그럼 오늘의 원래 목표인 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절은 무엇이냐?
절에는 누가 살죠? 스님이 사시죠? 그죠? 스님이 사세요. 가장 큰 스님은 누구예요? 주지 스님이죠? 그래서 절에는 주지 스님이 사시고요. 또 누가 살죠? 네, 동자 스님이 사시죠. 그래서 동자 스님이 사시잖아요. 주지 스님과 동자 스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하나의 품사 역할하는 것이 바로 절이에요. 절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품사 역할을 합니다. 명사 역할에서 명사절. 물론 마찬가지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형용사 역할하면 형용사 역할하면 형용사절이 되겠죠. 형용사절은 명사를 꾸며주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와 관계가 깊냐? 관계사절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관계사절이라면은 이제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선행사를 꾸며주는 선행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절이거든요. 관계사절이거든요. 근데 형용사도 같은 맥락이에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결국 사실 똑같은 거예요. 네, 말만 조금 바뀌었어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관계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사절. 그래서 절도 구와 마찬가지로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하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명사절과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형용사절은 다음 시간에 다음에 제가 관계대명사 파트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명사절과 부사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등하게 연결해준 대등 접속사와 속해서 연결하는 종속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럼 대등 접속사는 무엇이고 종속 접속사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알아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대등 접속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핫한 걸그룹이 누군가요? 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잘은 모르겠는데 블랙핑크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 블랙핑크가 공연을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남학생이 블랙핑크에 열광을 할까요? 아니면 여학생이 블랙핑크에 열광을 할까요? 뭐 요즘에는 남녀 구별 안 하고 대부분은 열광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남학생들이 좀 더 열광하지 않을까요? 왜? 너무 예쁘니까. 여학생들 뭐 삐질 수도 있죠. 너무 예뻐서 질투나서요. 자, 그렇다라는 가정하에 삐질 수도 있죠. 물론 삐지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삐지는 거 아니에요. 요거 성차별적 반론 아닙니다. 저는 예쁜 사람 보면 괜히 질투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삐질 때도 있어요. 괜히 삐진 척하고 그래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럼 대등접속사는 그러한 걸그룹과 같은 존재여서 소녀가 아닌 소년 팬들 더 많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소녀는 영어로 뭐죠? 보이죠? boy. 그죠? 근데 소년 한 명이 좋아했겠어요? 여러 명이 좋아하겠죠? 그럼 복수형이니까 boys가 되겠죠. 그러면 그 보이들이 뭐가 되는 거죠? 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등접속사는 boys 팬입니다. boy 그리고 자, boys 그 다음에 팬.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boy는요. 바로 벗을 의미해요. 벗이 무슨 뜻이죠? 그러나라는 뜻이죠. o는 뭔가요? 바로 or. or는 무슨 뜻이죠? 또는 혹은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y는 뭐냐면 yet이에요. yet은 부사로서 아직, 이미, 벌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이란 뜻인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을 가지지 않아요. yet은 그런데라는 뜻을 가져요. 접속사로서는 그렇게 들어가요. 자, s는 바로 뭐냐면 so예요. so는 무슨 뜻이죠? 그래서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f는 뭘까요? f는 for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뭐를 위해 라는 전치사 아닌가요? 네. 하지만 접속사로도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요거는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because, since, as처럼 뭐뭐 때문에라는 뜻을 갖는 접속사와 이 for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점심을 먹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배고파. 다시 말하면 나는 점심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경우에는 since, as, because라는 때문에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for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 씁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꽃이 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꽃은 봄에만 피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꽃은 겨울에도 피는 경우가 있죠. 즉 계절과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적인 표현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주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자, 또 A로 시작하는 접속사는 뭐가 있죠? 바로 and가 있겠죠. and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다음에 n은 바로 뭐냐면 바로 nor. 무슨 뜻일까요? 뭐뭐도 아닌.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아이들이 바로 대등접속사예요. boys fan. 기억 꼭 해주실 수 있죠? 그럼 종속접속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종속접속사는 사실은 대등접속사의 보이스 팬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다 종속접속사예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속접속사는 이렇게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와, bit. 자, W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접속사가 바로 종속접속사예요. 예를 들면 when, 언제도 되고요. 종속 접속사로 뭐뭐 할 때도 있어요. 또 while, 뭐뭐 하는 동안, what, 뭐뭐 하는 거 무엇, 둘 다 됩니다. 그리고 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또 W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위치도 있네요. 예, 이런 대부분의 접속사는 다 종속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A는 뭐가 있을까요? as.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 하면서, 뭐뭐 때문에, 뭐뭐 하는 동안, 함으로 이런 식으로의 뜻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as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뭐가 있어요? after가 있어요. after는 전치사이면서 접속사입니다. 또 이제 B로 시작하는 건 바로 뭐가 있을까요? because. 아까 말씀을 드렸죠? 또 뭐가 있죠? after가 나왔으니까 before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B로 시작하는 애들도 다 종속 접속사예요. I는 if가 있죠. if는 좀 특별한 아이예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도 있고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T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기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종속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접속사 중에서요,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각각의 접속사가 명사절을 이루기도 하고 부사절을 이루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이루는지 그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칠 예정이에요. 그럼 다시 페이지를 넘겨서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시 명사절을 이끌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조금 확장을 시켜서 하도록 할게요. 또 뭐가 있죠? 네, whether가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또 if가 있어요. 이것도 뭐뭐인지 아닌지. 또 뭐가 있냐면 모든 의문사는 다 명사절을 이끌어요.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우리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타동사 뒤에 나와서 그 역할을 해줘요. 목적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사절은 이러한 대한 whether, if 의문사를 제외한 물론 관계사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속 접속사가 바로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떠셨나요? 절에 대해서 조금 가까이 여러분들과 다가오고 있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팔품사가 사실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문장의 사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감탄사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죠? 감탄사는 이거예요. 와우, oops, oh my god, unbelievable. 이렇게 어디에다가 둘 데가 없어서 따로 떼놓은 것들. 그것을 감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더 많은 설명을 하진 않고요. 여기까지만 해서 팔품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